예, 오늘 의원님들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대한정치연대는 내년 4월 달에 선거를 안 해도 되실 겁니다. 우리 일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오늘 선거운동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전국의 일제 피해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당사자 피해자들이 문헌상으로 나타난 것은 직접 피해자들이 약 30만이고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약 3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뭉치면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같이 촛불 연대를 형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저희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유복자입니다. 제가 만 78세입니다. 제가 유복자인데 우리들은 내일 모레 80이 다 됐습니다. 우리 돌아간 동료들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제에 저 옆에 앉아 계신 천정배 의원님도 작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것 우리들 같이 참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한정치연대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특별법을 만들든지 대안법을 만들어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세부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도 그 300만 회원들로 거느린 사람으로서 참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우리 최병터 같은 사람님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연대가 되든지 새로운 연대가 되든지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우리는 뭐 진보 보수 따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힘을 기울여서 전 회원들이 협조할 거니까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원폭 피해자협회 부회장 이기열입니다. 일제 강점기 그 소송 문제는 뭐 우리 최봉태 변호사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거는 저도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그 관계는 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뭐 협조하셔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원폭 터졌을 때에 희생자가 몇 명인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통계는 일본 그 경시청 통계에 의해 가지고 그 정보로 지금 몇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10만 명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 5만이 사모를 하시고 이제 7천 명은 일본에 그냥 거주를 하시고 4만 3천 명이 이제 기국을 남북한으로 기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 약 한 2,300여 명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 5만 명이 사모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죽었는지 명단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분도 유골을 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뭐 히로시마 시청을 밀어버리든가 나가사키 시청을 밀어서라도 우리 그 사모하신 분, 그 얼굴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 유골 좀 봉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은 물론 이제 전범국이지만 미국은 가해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의 진정한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일본의 원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일제 그 36년 압박에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폭 피해자는 아직도 해방을 못한 실정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고 난 이후에 나야,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유해라도 우리 한국으로 하고 난 이후에 나야 그때야 비로소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 그 정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유해 문제라든가 이 유해 문제는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합천에다 평화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합천군에서 부지를 뭐 10,000평 내지 15,000평 또 지금 현재의 2016년도에 그 우리 국회에서 이제 특별법이 그 미약 하나만 그 일단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금년에 다시 재상정을 해가지고 아마 그 평화공원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것입니다만은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그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원폭으로 사물하신 분 유해 봉안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관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 국회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깊은 이야기는 부회장님하고 최 변호사님 다 드렸고 저는 저 개인이 겪은 어려운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원폭 떨어지고 8월 20일에 출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폭으로 8월 10일에 사망하셨고 그때 나이가 24세였고 저희 어머니는 18세에 가부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쭉 어렵게 생활하다가 6.25가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제가 5살 때 고아 아닌 고아가 되고 어머님은 개가를 하면서 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분이 1997년도에 사망한 걸 저는 2000년도에 알았습니다. 그 중간에 어려움이라는 건 뭐 다 말할 수가 없고 제일 문제가 된 거는 6.25 때 면사무소가 불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호적 정리라는 게 이것 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놓으니까 그 노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2천만 원에 대한 아버지 보상금을 타겠다고 신청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호적을 떼오래요. 그때 제가 5살 때 불이 난 호적을 떼러 갔더니 어머님은 호적상 살아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면석이가 자기 멋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가지고 족보를 찾아보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 결혼식 한 게 등재가 돼가 있었어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2천만 원 배상 그 심의위원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국가기록원에 가가지고 기록을 띄우래요. 그래서 시민회가 뒤에 갔는 국가기록원에 가서 기록을 띄웠더니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은 나중에 만든 거니까 될 수가 없어. 그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본에 가서는 제가 그 90년도에 그 아버님 친구 몇 분이 살아 계셔가지고 원폭 피해자가 맞고 거기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맞던 기록이 있어가지고 원폭 찡을 만들어가 지금 내가 원폭 회원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너는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 인권위원회 가가지고 일본 쓰는 기록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기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재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재판소에 재판을 갔더니 판결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판사 되시는 분이 내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는 그 결과를 내지를 않고 그 뭐라 그러니까 용어는 모르는데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뤄요. 그러더니 7, 8년, 그렇지 10년이 지나서 어떤 판사 사무장님이 내려오라서 갔더니 그 혼인신고는 이런 거는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서 원폭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기록은 기록을 남겨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일본서 그 살고 있을 때 그 기록을 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뱃속에 있는 애가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어디에 계시는지 아버님이 뭘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어디 가서 기록을 떼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사망했다는 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것밖에 정정을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그런 배상 문제가 나오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힘을 써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주변 여건 그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돈 2천만 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이렇게 억울하게 됐으니까
국가기록원에 가도 기록이 없고 면사무소, 군사무소 이렇게 갔더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면사무소 그 지금은 업사무소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기록을 정정하신 분이 살아 계시면은 고쳐줄 수가 있는데 그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 기록에 보면은 그 판사님 기록한 게 혼인신고한 건 맞고 네가 태어난 것도 맞고 일본 그 기록으로 그걸 올려주시면서 아버지 사망은 일본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걸 판결을 받은 그게 유일하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에 보상받을 수 있는 원폭 유법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참여했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드린 이상구라고 합니다. 저는 45년도 9월 28일 날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1945년도 7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일본 제철, 그러니까 지금 신일본 제철이죠. 가마이시아 제철소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6월도 못 찾고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같이 계시던 분이 일본에 있는 분을 만나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재판을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법원 최고 재판소까지 가서 다 해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억울했던 건 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셔가면서 임금이 있어요. 저희는 그 임금을 받으려 모리오카 공탁소 가서 다 봤어요. 101호 법정에 저희 아버지들 저희 몇 분이 갔는데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께 얼마냐면은 2231엔 92전이 그때 돈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물어봤더니 모리오카 공탁소 소장은 분명히 줄 수 있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에서 못 주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일본에서 후생성 직원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들 띠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 이때입니다 돈이 지금.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버지들 6월도 진짜 6월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 제철 그 부속 제철소 가면은 신사에다 모셔놨다고 그러는데 뭐 저희들이 신사 들어서 뭐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보진 못해요. 거기 있다고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6월도 조사를 해서 찾아줘야 되는 게 아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백성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젊은 나이에 정말로 거기서 개죽음을 했는데 나라에서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그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대통령 이하 누구도 아마 그때 당시 끌려가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 알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거고 알아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힘들고 어렵게 고생한 보상에서 돌아가신 그 저희 육신들에 대해서 분명히 때만 되면 8월 15일 날 되면은 뭐 또 막 떠들어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떠들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지금 대한 정치연대 하시겠다니까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로 이 자리에 오니까는 의원님도 뵈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드네요. 저는 국회를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뵙기만 하면 어느 의원이 다 알겠는데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제가 진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의 과거 문제를 말씀 안 돼. 아버지의 과거 문제는 뭐 다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긴데 제 간단하게 제 아버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21년생이셔요. 1921년생이신데 지금 생전역이시면 98세. 강제로 징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징병으로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해군 군속으로 103부대 해군 군속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노역을 하시면서 고생을 있는 대로 하셨대요. 거기서 고생을 하시면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표창장을 받으셔가지고 그 표창장 때문에 일주일인가 며칠 동안 다녀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신 걸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밥 한 덩어리 요만한 거 주면서 세 끼를 먹는데요. 제대로 주지도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그건 인간들이 아니죠. 인간이라고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받아야 될 공임이 5,828엔이 되는 게 공탁금이 잠겨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아니 일본 정부에, 유초은행에. 근데 그것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통장도 많습니다. 제 아버지는. 내가 나갈 때 주마하고는 주지도 않고 공탁금도 안 주고 하루도 10원 한 장 받지도 못하고 몸으로 나오시다가 폭침을 당해서 돌아가셨대요. 폭침을 나오시는 도중에.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유봉녀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이 적연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내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진짜 18대 19대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의 공탁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법안은 내요. 법안은 이성원 의원님이 뭐 법안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 이 유족들의 이 피 끓는 심정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안 더듬어 주시면 우리는 진짜 어디다 기댈 데가 없는 불쌍한 유족들입니다. 이거를 참작들 좀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의원님들이 법안 좀 내셔가지고 우리 불쌍한 유족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진짜 얼마나 지금 일본 정부에 잠겨져 있는 공탁금이 있는지 그거 가르쳐 드릴까요? 노무자 공탁금이 2억 1,514만 7천엔, 군인 군속이 9,131만 6,115엔이라는 돈이 일본 유초은행에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왜 한국 정부에서 이걸 못 찾아옵니까? 한국 정부 국회의원들이 바본가요? 난 참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일본 사람들하고 제대로 맞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못 찾아오시는지. 우리 최병태 변호사님이 이 공탁금 때문에 정말 많이 애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셔요. 같이 일본도 다니면서 많이 애도 쓰셨는데 그래도 일본에서 이걸 받아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님들을 도와주시 않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강력하게 나가신다면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한테 우리 아버지의 돈도 거기 유치원행에 잠겨져 있는 돈은 왜 못 받아옵니까? 그러니까는요, 저는 정말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불쌍한 유족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